1944년 폴란드의 한 수용소. 독일의 나치는 한 유태인 소년을 붙잡는데요. 멀어지는 엄마를 향한 소년의 영혼이 담긴 손짓에 수용소의 철문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나치의 간부 세바스찬 시오는 소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소년의 능력을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초콜릿으로 유혹해 동전을 움직여보라고 하는데요. 잘 되지 않자 이번엔 소년의 엄마를 데려옵니다. 셋을 동안 동전이 움직이지 않으면 엄마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셋이 되고 쇼는 소년의 엄마를 망설임 없이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순간 소년 에릭은 폭주를 하게 됩니다. 한편 같은 시기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소년 찰스. 그는 똑똑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데요. 어느 날 밤 부엌에서 나는 수상한 소리에 조용히 내려가 보았는데 거기서 자신의 엄마 행세를 하고 있는 레이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돌연변이에 갈 곳 없는 그녀를 자신의 동생으로 받아주게 되죠. 17년 후 에릭은 그동안 몰래 준비해온 어머니의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폴란드 수용소의 주동자들을 찾아 죽이는 것이죠. 먼저 그들의 불법 자금을 관리해온 은행장을 찾아갑니다. 은행장은 나치의 금괴를 보자 눈치를 채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에릭은 그의 시계를 붙잡아 맞고 은행장의 금속으로 씌운 치아를 잡아당겨 자백을 받아냅니다. 한편 미국의 CIA에서는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나토의 헨드리 소령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이 한 클럽에 모이게 됩니다. Yes, ma'am. Emma Frost, Sebastian Shaw's associate. 헬파이어 클럽은 세바스찬 쇼가 음모를 꾸미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점인데요. 그는 이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프로스트와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아자젤 등의 돌연변이들과 함께 인류를 지배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헨드리 소령은 미국이 러시아와 가까운 터키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3차 세계대전 발발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쇼는 능력을 이용해 헨드리 소령을 협박하고 아자젤을 이용해 나토의 회의 장소를 데려가 미사일 배치권을 적극 밀어붙입니다. 돌연변이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한 모이라 여원은 결국 유전자 전문가를 찾기로 합니다. 그 사이 나치의 주동자들이 숨어 지낸다는 아르헨티나로 찾아간 에릭은 주동자들이 숨어있는 선술집을 찾아가는데요. 이름이 없다는 에릭의 말에 주동자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칼과 총을 꺼내들지만 에릭은 그것을 조종해 주동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한편 모이라 여원은 유전학 교수가 된 찰스를 찾아가는데요. 돌연변이가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그녀의 말에 뇌를 들여다보는데 헬파이어 클럽에서 일어난 쇼의 만행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녀를 적극 돕겠다고 따라 나서죠. 모이라 여원은 사태가 심각하니 찰스 교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상부에 보고하지만 CIA 간부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는데요. 찰스가 간부의 마음을 읽어 미사일 배치권을 알아낸 것을 보고 오히려 간첩으로 몰아세우는데 그때 레이븐이 간부의 모습으로 변하여 자신들을 증명합니다. CIA의 비밀 연구소장은 흥미를 느끼고 찰스를 자신의 연구소로 일단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모이라 요원은 오늘 밤 쇼를 잡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찰스를 데리고 본사를 빠져나갑니다. 한편 세바스찬 쇼는 자신의 보트에서 헨드리 소령을 다시 만났는데요. 쇼를 믿을 수 없었던 소령이 수류탄을 들고 쇼를 협박하는데 쇼는 오히려 수류탄을 뺏어들고 자신의 손에서 터뜨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쇼는 수류탄의 폭발 에너지를 몸으로 흡수해버리는데요. 쇼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을 가진 돌연변이었고 그 때문에 늙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해 헨드리 소령을 죽여버립니다. 그날 밤 에릭이 먼저 쇼의 보트에
잠입합니다. 쇼를 발견하고 죽이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프로스트의 능력에 실패하고 마는데요. 곧이어 해안 경비대를 대동한 찰스가 쇼의 보트에 다가옵니다. 찰스는 쇼의 뇌파를 찾으려 하지만 프로스트의 방어에 텔레파시가 막혀버리고 출동한 대원들은 회오리 공격에 모두 전복되고 마는데요. 에릭은 배에 닻을 조종해 쇼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찰스가 에릭의 존재를 눈치채게 되죠. 쇼가 준비된 잠수함을 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에릭은 잠수함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데요. 찰스는 에릭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놓아주어야 된다고 바다로 뛰어들어가 그의 뇌에 접속해 설득시킵니다. 찰스는 에릭과 함께 CIA의 비밀기지로 돌아가는데요. 그곳엔 자신의 능력을 숨기며 연구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행크가 있었습니다. 이제 찰스와 에릭은 러시아와 함께 일을 꾸미고 있는 쇼를 막기 위해 어딘가에 있을 동료들을 찾는 일에 착수합니다. 행크가 개발한 레이더를 이용해 찰스의 뇌파를 증폭시켜 수많은 사람들 중 그들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죠. 레이저를 발사하는 하복, 요정의 날개를 가진 엔젤, 초음파를 발사하는 벤시 등을 찾아내는데요. 울버린은 찰스와 에릭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비밀기지에서 첫 미팅을 가지는 그들은 서로의 암호명을 결정하고 능력을 선보이는데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죠. 그리고 뒤늦게 들어와 황당해하는 찰스에게는 프로페서 X, 에릭은 매그니토라고 암호명을 추천해줍니다. 한편 찰스의 능력을 확인한 시온은 텔레파시를 막을 수 있는 헬멧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스트가 찰스의 증폭된 텔레파시의 힘을 감지하는데요. 그들이 동료를 모으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쇼는 러시아의 간부와 미팅을 갖기로 했는데요. 찰스 일행은 정보를 입수하고 미팅 장소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팅 장소엔 프로스트만 모습을 보이는데요. 군간부를 회유 중인 프로스트를 생포합니다. 그리고 찰스는 그녀의 뇌를 읽어내어 쇼가 러시아를 이용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킴으로써 인간들을 지배하려 한다는 계획을 알아내게 되죠. 그런데 기지에 남아있던 돌연변이들에게 수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쇼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기지의 모든 CIA 요원들이 당하게 되고 쇼는 남아있는 돌연변이들에게 인간들은 결국 돌연변이들을 지배하려 할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인간들을 지배해야 된다고 자신과 뜻을 같이 하자며 꼬드기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숨어 지냈던 엔젤은 쇼의 손을 잡습니다. 한편 미국의 터키 미사일 배치를 이끌어낸 쇼는 이제 러시아 군 최고 간부를 협박해 미국의 코앞에 있는 쿠바에 미사일 배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쿠바로 핵탄두를 보내게 됩니다. 정보를 파악한 미국은 좌시할 수만은 없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쿠바 앞바다로 7함대를 보내게 되는데요. 러시아도 함대를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전쟁의 위험이 더욱 다가오게 되죠. 한편 비밀기지가 공중분해되자 찰스의 대저택으로 거처를 옮긴 일행은 쇼에 대항하기 위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찰스는 에릭의 분노에 가득 찬 마음속에서 밝은 면을 끄집어내어 평정심과 분노의 사이에서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 하루 전, 행크는 자신의 발에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능력은 그대로 두고 외모만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혈청을 개발했습니다. 평소 호감이 있던 레이븐에게 같이 맞을 것을 제안하는데요. 레이븐은 자신들의 모습 그대로가 자랑스러운 것이라며 숨길 필요가 없다고 행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결국 행크는 방에서 혼자 혈청을 놓게 됩니다. 금방 발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잠시 후 부작용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격을 앞두고 모두가 모여있는데 혈청으로 능력이 더욱 강화되어 버린 행크가 나타납니다. 비스트의 탄생이죠. 이윽고 쿠바의 앞바다에서 마주한 미국과 러시아는 전투태세에 돌입하는데요. 미국은 러시아의 핵을 실은 선박이 군사 경계선을 넘으면 공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까지 가기 싫었던 러시아에서는 화물선을 돌리라고 전투함에 연락을 해옵니다. 러시아의 전투함은 즉시 화물선을 호출해보지만 쇼가 손을 써놓아 연락이 되지 않고 배는 계속 전진합니다. 그렇게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 찰스 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관부의 마음을 조종해 러시아로 하여금 수송선을 폭파해버리게 만들어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은 일단 막아냅니다. 한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쇼는 찰스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헬멧을 쓰고 설치된 원자로의 힘을 흡수하는데요. 벤시의 초음파로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에릭은 찰스가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집중하고 드디어 잠수함을 들어올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잠수함에서 나온 적의 회오리 공격을 맞고 잠수함과 함께 해변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동료들이 결투를 벌이는 사이 찰스는 쇼를 잡으러 에릭을 들여보냅니다. 에릭은 쇼의 헬멧을 벗기는데 성공하고 찰스는 쇼의 행동을 정지시키는데요. 에릭은 찰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용소의 동전을 사용해 쇼를 죽여버립니다. 상황이 끝나자 에릭의 우려대로 미국과 러시아는 도련변이들을 죽이려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에릭은 미사일을 조종해 다시 배 쪽으로 날려보내는데요. 그리고 에릭을 막는 과정에서 모이라 요원이 쏜 총알 하나가 찰스의 허리에 맞아버립니다. 에릭은 자신과 같이 가자고 하지만 찰스는 미래의 비전까지는 동의할 수 없었죠. 하지만 에릭에게 호감이 있던 레이븐은 그를 따라 나섭니다. 찰스는 자택으로 돌아가 도련변이 학교를 세울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이라 요원으로부터 엑스맨이란 팀명도 얻게 되죠. 도련변이의 능력은 사춘기에 잘 나타납니다. 찰스와 에릭은 그 중에서도 뛰어난 능력들을 손에 넣었지만 어린 시절 자라난 환경과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 차이에 의해 둘은 그렇게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쌈PD였습니다. I prefer Magneto.